아, 진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엄마는 매번 똑같아.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거. 이젠 정말 아주 지겹다 지겨워. 눈을 부라리며 모질게도 말합니다. 이제 그만 좀 돌아가. 우리 밥 먹어야 돼. 현관문이 닫히고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최고급 신축 아파트 단지 48층 고층 건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타워 브릿지가 두 동을 연결하고 유리로 된 커튼홀 외벽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초라한 차림의 한 여자가 아파트 입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조금은 구부러져 보이는 등, 낡은 외투, 헝클어진 머리. 강순자 62세. 조금 전 호되게 수모를 겪은 여인입니다. 순자는 목을 젖혀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저기 어디쯤일 텐데. 입주 트럭이 지나갑니다. 가족으로 보이는 한 무리가 순자 곁을 지나칩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깔깔 웃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새 집에서의 새로운 출발, 들떠 보이는 가족들. 바로 그 문 앞에서 순자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경비원이 다가와 말합니다. 할머니, 여기 이렇게 계시면 곤란합니다. 안타까운 표정입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근처 벤치로 몸을 옮깁니다. 핸드폰을 켜보니 배경화면 속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집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아들은 왜 엄마를 매몰차게 내쫓았을까요? 그 모든 일이 5년 전 그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5년 전 오래된 아파트 속 낡았지만 정갈한 거실에 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순자가 40년을 살아온 공간입니다. 식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건축 안내문, 증여계약서, 그리고 그 앞에 며느리 은주가 앉아 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가슴에는 공인중개사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순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두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해가 되는 말씀 드리겠어요? 은주가 따뜻해 보이는 미소를 보이며 말합니다. 이 일만 10년을 했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세금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시는지 수도 없이 봐왔어요. 노트북을 꺼내어 이것저것을 살펴보랍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더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단단히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이 아파트 감정가가 5억이에요. 이제 곧 시공사 선정되고 사업 진행하게 되면 일반 분양가만 13억 이상이에요. 5년 뒤 새집 짓고 나면 시세가 최소 20억은 될 거라고요. 뭐라고 막 떠들어대긴 하는데 오로지 기억에 남는 말은 우리 집이 20억이 될 거랍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증여하게 되면 세금만 7억에서 10억 가까이 나와요. 뭐? 7억? 10억? 요즘이야 아무렇게나 억소리를 낸다지만
갖고 있지도 않는 돈을 세금으로 내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여하시라는 거예요. 현재 감정가 5억 기준이면 증여세가 1억도 안 나와요. 이것저것 해봐야 8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은주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는 순자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나중에 가서 7억, 10억씩 내실 거예요? 7억을 눈 뜨고 뜯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어머니. 아이 참 엄마. 생돈 그냥 막 날릴 거야? 어차피 나한테 준다고 한 거였잖아. 은주가 나무라는 듯이 아들 진수를 곁눈질합니다. 오빠는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어머님, 걱정하실 거 없어요. 순자는 철없는 아들보다 조금은 더 어른스러워 보이는 며느리가 대견합니다. 부담부증여라고 저희가 어머니 노후까지 모시고 생활비도 드리는 조건으로 명의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실 거 한 가지도 없어요. 순자는 마음 한켠이 조금은 꺼림칙하지만 새어나오는 미소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20억짜리 새집도 생기고 아들 며느리가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고 하니 안 좋을 리가 있겠어요? 우리 못 믿어. 법적으로도 보장해준다잖아. 볼멘 소리를 하는 진수가 갑자기 살가운 척 다가와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세금으로 10억을 뜯길 거야? 명의만 바꾸는 거야. 집이야 그대로 엄마 거인 거고. 그리고 새 아파트 지어지면 엄마가 제일 큰 방 쓰고 우리랑 같이 살면서 효도나 받으면 되지. 안 그래? 듣고 보니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거절할 순자가 아니었지요. 그리고 이주 기간 동안에 임시로 지내실 곳은 저희가 모두 책임질게요. 월세는 당연한 거고 매달 생활비도 100만 원씩 드릴게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순자입니다. 이렇게나 똑 부러지고 마음 쉬고 온 며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맙다, 은주야. 너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나 싶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한테는 친엄마나 다름없는 거려? 은주는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자연스럽게 계약서를 꺼냅니다. 일단 여기에 서명해 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공증은 꼭 받는 게 좋아요. 어머니 시간 되실 때 시장 근처에서 받도록 해요. 제가 찾아갈게요. 알아서 공증까지 받자는 며느리의 말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자입니다. 그녀는 볼펜을 들어 계약서에 힘차게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 우리 아들을 믿지. 내가 누굴 믿겠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말이 독이 잔뜩 묻은 사과였다는 것을. 그 공손한 태도가 양이탈을 쓴 늑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순자는 결국 사자의 입속으로 제 머리를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 순자의 집이 어수선합니다. 옷장에서 이옷저옷을 만지작거립니다. 결국 조금 과해 보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습니다. 화장도 조금 진하게 해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분주한 이유는 오늘이 바로 재건축 조합 총회 날이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가방을 챙깁니다. 그 안에는 고이 모셔놓은 조합 총회 책자가 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니 계단 앞에서 이웃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이고 강여사, 오늘 정장을 다 입었네.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집 새로 지어준다는데 정장 정도는 입어줘야지. 한국 건설 조감도가 엄청나던데 우리 동네도 그런 고급 아파트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여기가 입지로 치면 강남 저리 가라지.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근데 선물로 뭐 준대?
이것저것 챙겨준다고들 하던데. 상품권을 50만 원씩이나 줄 거래. 믹서기랑 뭐 가전제품도 준다던데. 순자의 눈이 반짝입니다. 제밥에 관심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맛있는 제밥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나 저러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오릅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앞 재건축 조합 총회라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아파트 조감도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총회 책자에서 본 모습 그대로입니다. 48층 고층 아파트, 화려한 조명들이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부대시설 안내판도 보입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 프리미엄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에 스파에 아이들 도서관까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있어 보이고 발음하기도 힘든 시설들도 있습니다. 루프탑 스카이 라운지, 타워 브릿지와 공중 정원. 순자는 눈을 감고 상상해 봅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골프 연습장에서 이웃들과 수다 떠는 모습, 사우나에서 땀 빼는 모습,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진수 좋아하겠다. 순자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이 이 화려한 아파트에서 펼쳐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입구에 경호원이 서서 조합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자가 가방에서 총회 책자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자님은 조합원 명단에 없으신데요. 순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웃어 보이며 말합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제가 아니라니요. 명의자가 며느리로 돼 있어서 입장이 안 된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증여를 한 건 맞는데 지금 그 주소에 살고 있다니깐요. 당연히 내 아들 명이고 내가 살고 있으니까. 순자의 말이 길어지며 점점 구차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때 순자 옆을 지나치며 두 사람이 입장합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진수가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을 한 은주와 함께 총회장을 온 것입니다. 안내원이 명부를 확인하며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조합 총회에 온 것입니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의 이름을 외쳐봅니다. 아들, 우리 아들 진수야. 엄마, 완전 당황했잖아. 여긴 뭐가 이렇게 깐깐해? 우리 아들 못 만났으면 들어가지도 못할 뻔했어. 일순간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짜증 섞인 말이 되돌아옵니다. 엄마, 여기 왜 왔어? 순자가 살갑게 진수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진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알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여기까지 와? 괜히 망신스럽게.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순간 정신이 멍해지고 입술이 떨립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갑니다. 이 녀석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은주의 얼굴엔 미소가 보이지만 눈빛만은 시리도록 차갑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집에 가서 쉬고 계세요. 혹시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은주가 속삭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 번 더 목소리에 힘을 줘가며 말합니다. 엄마,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제발 좀 집에 가 있어. 큰일 하는데 뒷방 노인네가 나서면 될 일도 찌그러진다는 거 몰라? 팔짱을 끼며 지켜보던 진수가 순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뒷방 노인네? 목소리가 떨립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초점을 잃은 순자의 눈빛이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제서야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표정이 왜 저래? 쯧쯧,
뻔하지 뭐. 허구한 날 아들 하더니만. 순자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억울해 죽겠는 순자에게 기름을 붓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함께 온 김 여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강 여사, 우리 먼저 들어갈게.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자고. 그렇게 문 밖에 홀로 남은 순자. 행사장 안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고 종종 환호성이 터집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40년을 지켜온 집, 평생을 일궈온 재산. 이제 순자는 그저 구경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지. 진즉에 명의도 넘겨놓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으니. 그래도 어떻게 진수가. 아닐 거야. 애들이 알아서 잘하려고 그런 거겠지. 순자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금 상황을 애써 합리화시키려 합니다. 다만 믿었던 자식에게 핥히어버린 순자의 마음은 누가 달래줄 수 있을까요? 헛헛한 마음만 커져가는 엄마라는 이름의 순자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순풍에 돛단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6개월 뒤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가 오래된 빌라에 가파르고 좁은 계단에 앉아 잠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작은 원룸입니다. 환기가 안 되는 것인지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아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쾌적한 집도 월세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던 생활비는 첫 달을 제외하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순자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뒷방 노인네 취급해도 여전히 시장에 나가 반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혼자 살기에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습니다. 원룸살이 그까짓 거 몇 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총회 때 씻을 수 없는 수모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생각해보니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그러려니 하면 언젠가 무슨 일이라도 터질 것만 같습니다. 우리 아들 위에 서면 뭐라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순자의 마음속 불안함이라는 씨앗에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자.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오늘 나 좀 보자. 엄마 또 왜? 바쁘니까 그냥 전화로 말해. 나 증여 취소할 거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도대체 왜 그래, 엄마?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우리도 힘들어서 그러지.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한우 선물 세트와 과일을 잔뜩 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힘들었겠다. 정말 왜 여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 잘 지냈어?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만 내심 불이 나게 달려와 준 아들이 밉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여전히 아들 진수가 예뻐 죽겠다는 순자입니다. 그래도 이왕 작심한 일,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명예 되돌릴 거니깐 그렇게 하라. 엄포를 놓는 순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 아들 좋아하는 소고기네. 빨리 구워줘야 하는데 적당히 화내는 척만 해야겠다. 사람이 쉽게 변할 리가 있나요? 순자는 이미 진수를 용서해버린 듯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눈가에 눈물을 보이며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요새 저희가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숨기고 있었어요. 진수 씨는
퇴근하고 밤새 대리운전도 하고 있어요. 순자가 깜짝 놀랍니다. 뭐? 우리 아들이 뭐래?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진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는 한마디 거듭니다. 그걸 어떻게 말해? 엄마 걱정할 것 뻔히 아는데.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너희는 엄마를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니? 그럼 그렇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요. 진수가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투정만 부리는 것 같아 미안해지기만 하는 순자입니다.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도와줄 테니까. 대리기사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어. 아이들의 말은 진실이었을까요? 설령 거짓이었다 하더라도 순자는 그 말을 모두 믿었을 것 같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순자의 마음 이해하시나요? 그날 저녁 402호 현관문 틈으로는 구수한 소고기 굽는 냄새가 폴폴 풍겨져 나왔습니다. 그 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반찬 가게에 조금은 한가해진 오후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들 진수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실까나? 기분이 좋아지는 순자입니다. 엄마, 큰일 났어. 우리 진짜 까딱하면 망하게 생겼어. 진수의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이제 곧 입주해야 하는데 잔금이 1억이 부족해. 그거 없으면 계약해지야 해지. 순자가 놀랍니다. 뭐, 잃어? 엄마랑 같이 살 집이 날아가게 생겼어. 진수의 울먹이는 소리가 전화를 타고 들어옵니다. 순자의 손이 떨립니다. 순자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악착같이 모아둔 예금을 취소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긁어 모으니 1억이 조금 넘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며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만 생각하며 애써 웃어보는 순자입니다. 아들, 엄마가 돈 다 마련했어. 어디로 입금할까? 정말 역시 우리 엄마라니까. 내가 문자 보낼 테니깐 거기로 입금해. 엄마, 완전 사랑해. 속이 쓰리는 것도 같지만 아들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니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문자를 확인해 보니 며느리 은주의 계좌번호입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내가 편하게 사는 거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서 빨리 새 아파트에 입주해서 아들 부부와 행복한 주말을 보내는 상상을 해봅니다. 순자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입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자가 새 아파트 단지를 방문합니다. 40년을 넘게 살아왔던 이곳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새롭게 변해 있습니다. 순자는 떡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유럽의 관광지에서 볼 법한 웅장한 정문, 왕의 정원을 옮겨놓은 듯한 단지 조경, 그곳에 우뚝 솟아 기세등등한 모습의 건물들,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모습들입니다. 단지 내 곳곳에서는 입주가 한창입니다.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그런데 입주일이 지나가는데도 아들에게서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아들 진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들, 우리 아드님 뭐 하실까나? 엄마, 왜? 나 바쁜데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 퉁명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아이고, 바쁘구나, 내 새끼. 바빠야지, 그럼. 근데 우리 입주는 언제 해? 엄마 언제 방 빼면 돼? 오늘 보니까 다들 입주하고 있는 것 같던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입주는 지인 잡겠지. 바쁘니까 끊어.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없이 지들끼리 애써 억눌러왔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들을 내 진짜. 순자는 당장 아들 부부를 쫓아갔습니다. 동호수 추첨이 있던 날 진수가 기뻐하면서 보내준 문자에 주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백구동 4602호. 입주가 한창인 곳이라 그런지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현관문 앞 순자가 초인종을 다급하게 누릅니다. 인터폰이 연결되고 며느리 은주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어머니,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문 열어라, 빨리. 엄마, 집으로 좀 가 있어. 진수가 싸늘하게 쏘아붙입니다. 소리치고 난리치기 전에 문이나 열어.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순자가 말합니다. 한참 후 현관문이 안전고리가 걸린 채로 빼꼼 열렸습니다.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순자가 소리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치를 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정말 왜 이래? 동네 창피하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뭐라고? 내 집에 내가 찾아왔는데 뭐가 문제냐?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입주를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화부터 내고 그래? 진짜 엄마는 항상 그게 문제야. 그 버릇 제발 좀 고쳐. 다른 사람 말도 들어주고 하란 말이야. 황당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이 꼴이 다 뭐란 말인가요?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며느리 은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순자를 끌어당깁니다. 오냐?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 요사스러운 입으로 뭐라고 떠드는지.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식습니다. 사람이 좋은 말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왜 욕을 하시고 그래요? 순자는 당황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한 번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일단 집이 너무 작아서 셋이서는 못 살아요. 그리고 앞으로 애들도 태어나면 당도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미 징역까지 다 하셔놓고 무슨 집주인 행세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실 권리가 없으시다고요. 이제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라고요. 속사포처럼 쏘아붙이는데 어떠한 대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집 비싸게 팔리면 용돈이라도 좀 챙겨줄게. 그러니까 일단 집으로 좀 가라고. 우리도 밥 좀 먹자. 아들놈이 곁눈질을 하며 순자를 무시합니다. 쾅소리를 내며 문이 닫힙니다. 지금 순자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의심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애써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일 뿐. 마침내 오늘 꾸역꾸역 밀쳐두고 모른 척했던 차갑고도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순자입니다. 그렇게 순자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순자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황당하고 또 억울합니다. 가슴 한가운데 바윗돌이라도 놓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이, 내 새끼 진수가, 하나뿐인 내 아들, 보기도 아깝던 내 아들이 자신을 속인 것도 모자라 무시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돈을 빼앗긴 것도, 집을 빼앗긴 것도 아들을 잃은 것보다 아프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연신 한숨만 나오는 순자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시장 입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향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증여할 때 공증을 받으러 갔던 곳입니다. 시장 골목 모퉁이의 2층 건물. 최윤정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순자가 울먹이며 그간의 사정을 최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변호사는 중간중간 메모를 해가며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어요. 순자는 그 말에 그만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계약서는 가져오셨죠? 가방을 뒤져 서류 하나를 꺼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읽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 변호사가 안경을 벗습니다. 증여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났고 법적으로 증여가 완료됐어요. 순자가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몇 가지 다퉈볼 만한 사안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2주 기간 동안 거주지를 제공하고 월세를 부담한다. 새 아파트 입주 시 함께 거주하며 사망 시까지 부양의 의무를 다한다. 변호사가 순자를 보며 묻습니다. 이 조건들이 잘 지켜졌나요? 고개를 저으며 순자는 스스로가 부끄럽게만 느껴집니다. 정말 바보같이 내가 미쳤었구나.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이것저것 서류를 들춰봅니다. 계약 시 명시된 조건미 이행과 대납하신 잔금 1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겠고요. 또 신축 아파트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지분 조정 신청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순자의 얼굴에 작게나마 희망이 드리우는 것 같습니다. 손해본 금액과 아파트 지분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합의를 진행해보고 거절하면 소송으로 충분히 해결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순자의 눈빛이 다시 생기를 찾아갑니다. 며칠 후 진수의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내용물을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증여계약 취소 청구 예고, 손해배상 청구 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예고, 부동산 가처분 신청 예고, 부동산 권리 조정 청구 예고. 은주의 손이 떨립니다. 진짜 가지가지 하고 있네. 진수는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보입니다.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다. 끝까지 이렇게 우릴 괴롭히다니. 다음 날 부부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증여가 취소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변호사는 작게 한숨을 내뱉습니다. 그래도 합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법감정보다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모자간에 다투는 모습은 저희 쪽에 크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보기에도 썩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되도록 어머님과 합의를 보시는 게. 진수와 은주는 서로 마주보며 시큼한 웃음을 주고받습니다. 그냥 소송으로 가시죠. 어차피 증여 취소도 안 되는 판에. 두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합의를 뭐하러 해? 한 푼도 안 돌려줄 거야. 그 후로 6개월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롭습니다. 순자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피고석의 아들 내외를 바라봅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며느리 은주는 여전히 당당한 듯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판사가 법복을 가다듬으며 서류 뭉치를 넘깁니다. 사각거리는 종이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선고하겠습니다. 순자가 마른 침을 삼킵니다.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맞잡습니다. 먼저 원고의 부담부 증여 취소 청구에 대해 판단합니다. 이미 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의 증여는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취소 청구 자체는 기각합니다. 은주가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수의 팔을 툭 칩니다. 두 사람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집니다. 순자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법이 내 편일 리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찰나. 판사가 안경 너머로 피고석을 서늘하게 쏘아봅니다. 그러나 법정의 공기가 일순간 멈춥니다. 판사가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피고들은 부모를 성실히 부양하겠다는 증여 계약의 전제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원고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생활비를 중단한 것은 단순한 불효를 넘어선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부당이득입니다. 진수의 어깨가 움찔거리고 은주의 입가는 얼어붙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생활비와 부당이득금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즉시 지급하십시오. 만약 이를 지체할 시 연 12%의 법정 이자를 가산합니다. 진수의 안색이 흑빛이 됩니다. 하지만 선고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부동산의 형성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피고들의 부양 의무 불이행이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 또는 조정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떠난 자리. 은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허망한 표정으로 진수가 그 곁을 지킵니다. 최 변호사가 순자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고생하셨어요. 이 정도면 최상의 결과예요. 돈도 모두 돌려받고 아파트도 대부분 돌려받게 되었네요. 축하드려요. 분명 축하받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순자는 그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승리라는 말로 속이 후련해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지, 왜 이런 곳에서 아들의 추한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지. 순자에게 있어 오늘 하루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순자가 앉아 있습니다. 판결 후 신축 아파트는 처분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분에서 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테이블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곤 쓴웃음을 짓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왔지만 어떻게 해도 채울 수 없는 한 가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먹먹해지기만 합니다. 며칠 후 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순자의 반찬 가게. 순자가 정성스럽게 멸치를 볶고 있습니다. 가게 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입구에 서 있습니다. 낡은 운동화 때 묻은 작업복,
산발한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까지. 아들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습니다. 한참 후 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립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제발 용서해줘. 떨리는 목소리가 순자의 귓가를 울립니다. 순자는 물끄러미 진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곤 작게 숨을 몰아쉬고는 먼 곳만 쳐다봅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순자가 등을 돌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우리 아들, 어쩌다가 저 꼴이 돼가지고서는. 말없이 조용히 반찬 몇 가지를 담아 테이블에 놓습니다.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진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마디를 툭 뱉어놓습니다. 밥이나 먹고 가. 무거운 고개를 들어올리며 진수의 얼굴에는 눈물이 번져나갑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엄마의 밥상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 대책이라고. 하지만 진짜 대책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지혜, 법을 알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이 시작됩니다. 황혼의 강물은 여러분의 당당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족에 대해, 돈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저희 황혼의 강물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